안녕하세요. 투자이기의 정원입니다. 3월 24일 화요일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고,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다시피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변동과는 제 주식과는 많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오늘 주식 잔고의 현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 손익은 오늘 3월 23일 기준으로 558만 6,270원으로 저번 주 금요일 대비 한 4, 50만 원 가량 내려간 수치고요. 일단 제가 가진 종목의 수익률은 지금 이렇습니다. 금호산업 31, 삼성생명 27%, 한국전력 17%, 리드코프 16%. 요즘 리드코프가 금리 인상주에 약간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 같이 코스피 코스닥이 좋지 않은 날에 이제 제 수익률을 약간 평균치를 보존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14%, 대한약품 13%, GS 리테일 13%, 카카오게임즈 12%, KT 10, 노루 5, KG이니시스 4. 나머지는 마이너스인데요. 지금 제가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이랑 아시아나항공이 추가가 됐죠. 저번 주 금요일 19일 금요일이 이제 제 월급날이어서 이제 두 종목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100만 원씩 100만 원씩이요. 추가하게 되어서 자 이제 이체한 거 3월 19일 날 100만 원 이체를 하고 또 이제 9시쯤에 100만 원 더 이체를 했습니다. 이제 저금할 돈을 쥐어짜서 이체를 했어요. 뭐 이렇게 쥐어짜서 이체를 하고 모으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좀 큰 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잔고 상세에서는 이제 실평가 손익합, 이게 이제 지금 전체 총 이제 수익률이거든요. 이제 한 540만 원 가량 수익이 지금 나 있고 순자산 금액은 4,500만 원. 전일 대비 이제 한 3만 원 가량 내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이 안 좋았는데도 3만 원 가량만 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같은 장에는 선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별 이거는 제 수익률이고요. 이제 19일날 4만원 내렸고 이제 22일날 41만원 내렸고 이제 오늘은 32,000원 내렸네요. 요 이제 며칠간은 계속 내리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어차피 이 투자 손익에 106만 6천원 돼 있는 건 이건 한 달간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간 수익률을 다 계산했을 때는 지금 100만 원의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지금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막 내리고 오르는 거에는 이제 뭐 신경 쓸 게 없다 이거죠. 이제 한 달간의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이제 길게는 1년, 2년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21년 3월 18일 기준은 4,300만 원이었는데요. 진행률은 10.9%. 근데 21년 3월 23일 기준 제가 200만 원 이체를 했죠. 이체를 해서 이제 4,529만 7,771원. 진행률 11.324%. 이제 퍼센트가 11%가 넘어갔어요. 이게 물론 이체를 해서 퍼센트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아마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이제 수익률로서 더 진행률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가진 주식 종목의 이제 현황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T 같은 경우는 0.75% 정도 올랐는데요. 이제 KT가 이제 뉴스를 제가 보니까 이게 종합 뭐 미디어 콘텐츠 회사로 디지코 회사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KT 영화 드라마 킬러 콘텐츠 만들어 넷플릭스와 경쟁을 하겠다. KT가
디지코로 변신을 위해 본격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 그래서 KT 스튜디오 진이를 중심으로 위드 KT 생태계 창출. 여튼 이건 뭐 이제 컨텐츠를 만들겠다 이거죠. 이제는 이제 KT가 갖고 있는 기술과 이제 1,300만 고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넷플릭스를 상대로 이제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이제 청사진을 그리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요거는 되게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재무 상태를 봐도 이제 20년 12월 순이익은 19년도 대비해서 소폭 오르긴 올랐어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한 7조밖에 안 돼요. 7조밖에 안 되는데 순이익이 7천억. 그러면은 퍼가 한 10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면 좀 양호한 실적이고요. 배당 수익률이 무려 5%나 됩니다. 이거 되게 갖고 있어도 되게 괜찮네요. 한화. 우주 개발 시대 열었다. 뭐 약간 자회사 얘기들이 많죠. 얘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KTNG. 얘는 창작극 지원. 얘는 이제 뭐 이제 회사 관련 얘기는 좀 많이 안 나오고, 이제 요거는 주당 4,800원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 재무정보 20년 12월 기준 순이익 얘도 한 1,000억 원 가량 늘었습니다. 퍼는 9. 퍼나 이런 거 보면 또 괜찮죠. ROE 같은 경우도 13%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이제 배당 수익률도 5%가 됩니다. 제가 얘도 비중이 좀 낮진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 수익을 되게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얘는 뭐 또 배당 불투명, 적자 전환 불가피. 요금 인상 이번에 실패했다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확 내리더라고요. 여튼 뭐 올해는 실적이 꽤나 잘 나왔고, 이제 앞으로 이거 이제 요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하지 못했지만 이제 이렇게 악재가 터졌으니 이제 앞으로 좋을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계속 희망 회로를 그려야 이게 버틸 수 있거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생명은 되게 재무가 괜찮을 거예요. 결산 아직 20년 결산이 안 나왔네. 분기 누적을 보겠습니다. 자, 19년 12월에 순이익이 1조였는데 20년 9월까지만 했는데 벌써 1조죠. 되게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배당도 3.5%. 제가 웬만한 회사를 다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로 많이 맞춰놨어요. 그래야 이제 저도 이제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되니까. 얘도 배당이 한 4.3%인데 분기 누적 올해 한 12월까지는 아직 안 나왔네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제로와 추진. 뭐 딱히 눈길을 끌만한 뉴스는 없네요. 카카오 게임즈. 신규 콘텐츠 지옥의 용광로 업데이트. 그랜드 체이스. 요건 누가 많이 하나요? 이거 많이 들어본 게임이긴 한데 얘는 일단 실적은 좋을 겁니다. 계속 올해 20년, 작년 20년 12월. 와, 실적이 진짜 많이 늘었죠. 거의 막 8배 정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유보율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13,000%예요. 지금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ROE가 12이지만 이것도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유보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낮고
이제 이런 회사는 ROE가 높을 수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괜찮다고 봅니다, 이 회사는. 게임 회사들의 시총이 좀 높긴 해요. 그래서 뭐 리드코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요 근래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종목인데, 얘는 아직 더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9년 12월에 순이익이 94억이었는데 20년 9월까지만 해도 110억이 넘어요, 순이익이. 그러면 20년 12월까지 한다면은 순이익이 장난 아니겠죠? 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배당도 잘 나오고요. 배당만 4월 달에 받아도 이제 얼마가 입금될지 되게 설레네요. 그래도 100만 원 넘게 들어올 것 같은데, 이제 그거 받게 되면은 또 주식을 매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이 영업이익이 여기 보면은 4,500억 전망. 뭐 요거 때문에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2분기 영업이익이 4,500억. 저 이거 재무 좀 볼까요? 분기 누적. 자, 20년 9월까지 순이익이 900억. 12년 12월까지 누적 순이익이 940억. 그러면 이거 20년 12월까지 하면은 또 되게 좀 소폭 늘겠죠, 이거는. 그리고 배당이 자그마치 8%입니다, 얘는. 어마무시하죠, 얘는 사실 배당 보고 들어온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수익률도 좀 안겨줘서 되게 감사하네요. 매일 평균가가 13,300원인데 지금 이 정도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얘는 계속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시가총액이 7,800억 밖에 안 돼요. (1년에) 뭐 보수적으로 잡아서 19년 12월 기준으로 940억을 번다고 쳐도 시총이 7천억 밖에 안 되니까 되게 괜찮은 겁니다. NH 얘는 좀 골치이긴 한데 수익이 안 나서요. 페이코, 스타트업, 지원협력, 전기주총 봅시다. 자, 8기 이걸로 보니까 좀 어렵네. 재무정보 이걸로 봅시다. 20년 12월 19년 12월 대비 한 50억 가량 늘었네요. 순이익이. 매출액도 늘고 있는 게 보이죠, 점차. 유보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16,000%나 됩니다. 부채도 되게 낮은 편이고요. 잠재 성장률 ROE에는 좀 낮네요. 좀. 한글과 컴퓨터, 노조 재결성. 뭐 이거는 좋은 소식은 아닌데, 영업이 전년 대비 다 올랐단 소리네요. 이건 되게 꾸준히 수익은 잘 나는 회사입니다. 되게. 봅시다. 19년 12월 총 누적 분기 누적이 221억인데 지금 9월까지만 374억을 벌었어요. 지금 12월까지 치면 어마무시하겠죠. 거의 한 배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 수익은. 대한약품 얘는 뭐 딱히, 얘는 좀 성장성이 둔화되긴 했는데 얘는 괜찮을 거라 봅니다. KG니시스, 얘는 봅시다. 그래도 전년 대비 순이익이 줄었네요. 얘는 좀 안타깝네요. 얘는 그래도 유보율도 높고 부채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갔네. 아니, 전년 대비 내렸네요. ROE도 아직 나쁘진 않고, 회사는 뭐 기다리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매일 평균가가 제가 이제 18,850원인데요.
KG이니시스. 아닌데 이거 보자. 매입 평균가 18,000원이네. 850원 올라 있는 상태네요. 제가 산 가격 대비. 종목이 많으면 좀 헷갈릴 때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종목이 많다는 게 오히려 신경을 한 군데에 이제 집중해서 쓰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데 지루함도 없고, 이제 기다리다 보면 이제 신경 안 쓰고 있던 어떤 한 종목이 올라와요. 이렇게 대신증권 같은 아이처럼. 이런 부분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사자마자 조금 올랐었거든요. 이제 금요일에. 근데 지금 다시 내려앉고 있어요. 이제 뭐 다음 월급까지 기회가 되거나, 이제 월급 전에 뭐 이제 각종 이제 수당으로 이제 또 여유 자금이 생기면 이제 지금 가격대면 추가 매수할 계획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경영권 방어 유력. 또 뭐 경영권 관련으로 또 얘기가 있나 본데, 아시아나항공에서 이제 에어 부산, 에어 서울에 각각 300억씩 지원할 돈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작년은 영업 손실 2,763억. 자, 2,763억 봅시다. 자, 19년도에 4천억이었는데 2천이면 좀 줄었죠. 그러면 이 정도면은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백신 맞고 있으니까 내년쯤에 여행 간다고 시작해서 이제 수익 나기 시작하면 정상화가 될 거다라는 게 제 이제 계획이고 제 추측이고, 이제 다른 종목도 많으니 얘는 좀 관심 꺼두고 기다려야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또 영업 손실이 났는데, 제가 이거 사는 이유가 이 회사가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유전자 지도를 이거 만들었대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유전자 지도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내 몸에 이제 내가 어떤 병에 취약한지, 이제 어떤 영양소나 이제 비타민이라던가 이제 그런 종류의 약품, 내 몸에 맞는 의약품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이게 우리나라 최초라고 하던데 이 회사가. 그래서 보니까 리드팜이라고 이제 그 의약품 파는 사이트도 있고, 그 뭐 유전자 분석도 하고 되게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코로나 관련으로 뭐 이렇게 또 뭐 특허도 냈다고 하는데, 면역원 예측 알고리즘, 여튼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하는 유전자 지도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얘는 좀 미래에 좀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적자가 났지만 이제 19년도는 또 순이익이 440억, 그리고 얘가 유보율도 높은 편입니다. 787%면은 이게 막 되게 부실한 막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바이오 회사들이나 제약 회사들 중에 재무제표는 완전히 막 이렇게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낼 때도 있고, 뭐 18년도 같은 경우는 또 이익이 줄었지만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이제 또 19년도에는 또 순이익이 났고, 이제 20년도에는 적자가 났지만 이제 성장성도 되게 ROE도 이제 이익 날 때마다 이렇게 높기도 하고, 또 이 한 번에 좀 터질 만한 그런 게 또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갑자기 제가 또 구매를 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는 DL이라는 회사를 사고 싶었는데, 이 회사는 그때 당시는 이제 좀 올라가는 19일 당시에는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이때 쭉쭉 올라가서 사지 못하고 있다가
좀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전에 또 내려와 있을 때 제가 돈이 생기면 구매를 하던지 아니면 아시아나 아니면 이제 테라젠 이텍스를 뭐 추가 매수를 하던 이제 다른 종목을 찾아보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제 주식 현황과 이제 뉴스 리뷰는 이 정도였고요. 이제 미국 장을 한번 어떤지 봅시다. 지금 움직이는 현황. 그냥 뭐 그냥 보통이네요. 쏘쏘하네요. 되게 사실 별로 신경은 안 씁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23일 시장은 이렇게 좋지 못했고요. 별로 근데 신경을 많이 안 써서 이런 부분은 주요 이슈 거래량 상위 대형 포장 저거 포장지 뭐 많이 쓴다고 저거 올라간 것 같은데 등락률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골라서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자, 오늘의 이제 정원의 투자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